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발치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의사항 시리즈 두 번째로 신경치료 중에 주의해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사진을 보면 좀 징그러운데요. 예전에 인네일을 쓰시다가 인네일 밑으로 충치가 생겨서 충치를 제거해 보니까 신경치료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경치료를 시작하고 있는 치아의 모습입니다. 신경치료라는 거는 이제 몇 번 설명드려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신경치료는 이제 치과에서 이렇게 치아에 구멍을 내고 각 뿌리에 근관이라고 하죠. 뿌리에 있는 가느다란 관 내부의 염증을 긁어내는 치료가 신경치료입니다. 그럼 치아를 보면 치아가 단 이렇게 옆에서 생겼겠죠? 그리고 치아 속이 이렇게 비어 있어서 이와 같이 치아에 구멍을 내고 안에 염증을 긁어내게 되겠습니다. 신경치료를 하면서. 그러면은 신경치료 과정에서는 신경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파일이라고 부르는 가느다란 기구를 이용해서 염증을 긁어내는데요. 이 염증을 긁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이 치아 뿌리의 끝 쪽의 조직에 약간씩의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게 되는데, 그러면 치아가 뼈 속에 묻혀 있는데 이거를 씹게 되면 치아가 밑으로 눌리는 힘을 받아요. 그러면서 상처난 데가 눌리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씹을 때 아프다입니다. 그래서 신경치료하면서 그쪽으로 씹으니까 아프네 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히 신경치료하는 치아는 아픈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경치료 도중에는 가급적 그쪽으로는 안 씹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신경치료 과정에서 신경치료 중에 지켜주셔야 될 주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신경치료 중에 가급적이면 안 씹어야 되는 이유는 뿌리 끝쪽으로 자극이 가니까 아파서 일단 그 부분을 피해 주십사 해서 안 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신경치료를 하면 치과에서는 이제 치료할 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러버댐을 걸고 근관의 염증을 제거하면서 이런 과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갈 때는 이렇게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염증을 중화시킬 수 있는 약재를 넣고, 뭐 필요하면 솜도 좀 넣고, 그 위에 이제 임시 가봉제를 이용해서 말이 좀 어렵죠? 임시 가봉제. 임시로 가봉. 그러니까 가짜는 무슨 가짜일까요? 가짜. 가짜 할 때 맞나 모르겠네요. 가짜, 그러니까 거짓 가짜는 아니고 임시로 마찬가지로 약하게 봉하는 재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가봉제. 뭐 상품으로는 저희가 뭐 캐비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약재들을 쓰는데, 이게 쉽게 표현하면 찰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찰흙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색은 뭐 흰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그래서 신경치료 도중에는 입안을 보시면 흰색이나 분홍색으로 뭔가 이렇게 메워져 있을 거예요. 이게 찰흙 같은 건데, 이게 벽을 잘 이게 신경치료 기간에는 구강 내 세균들이 이 틈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 가봉제를 채워 넣고 이게 이제 벽이랑 쫙 밀봉이 돼서 어느 정도 구강 내 세균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계속 그쪽으로 씹게 되면 가봉제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또 자꾸 씹으면 틈이 생기면서 균이 다시 오염될 수도 있어요, 치료 기간 동안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씹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씹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신경치료의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 생각나는 건 이게 치료가 저희가 이제 신경치료를 뭐 어금니냐 작은 어금니냐 그 치아에 따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치아마다 근관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앞니에서부터 송곳니까지 이제 앞니 부분은 근관의 개수가 한 개고 작은 어금니는 앞뒤로 대개는 두 개, 큰 어금니는 거의 세 개, 대부분 네 개 이상입니다. 거의 네 개이기 때문에 치아 하나를 신경치료한다고 해도 앞니는 근관 이제 신경치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근관치료라고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관의 개수를 기준으로 치면 앞니 하나 치료하는 거랑 어금니 하나 치료하는 거랑은 근관 개수가 차이가 나죠. 어금니 근관 치료 하나 하는 거랑 앞니 네다섯 개 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금니는 이제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당일날 한 번의 내원으로 신경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혹은 근관에 굽어 있는 정도나 난이도에 따라서 한 번에 끝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이나 세 번의 내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신경치료를 할 때 내원 횟수는 가급적 줄여야 되는 이유는 이게 신경치료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치과 외에 생활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시간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이 가봉을 했다고 하더라도 틈으로 다시 오염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짧은 내원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켜주실 두 번째는 약속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되세요. 예를 들어 뭐 1일 날 치료하고 뭐 3일 날 다시 내원 약속 잡히고 뭐 6일 날 치료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최대한 내원을 그러니까 가봉하는 기간을 짧게 가져가서 오염 없이 치료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치과 선생님의 고충과 배려라고 여겨주시고 그 신경치료를 일단 시작하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봉하는 시간들이 오래되면 다시 오염이 되거나 재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의사항 두 번째로 있겠고요. 뭐 씹지 그쪽으로 가급적이면은 씹는 것은 좀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신경치료를 시작했을 때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한다. 뭐 이런 정도면은 신경치료는 거의 무사히 잘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치료하시는 치과 선생님들의 몫이겠죠. 그 환자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치료하고 잘 낫게 해서 대부분 이제 잘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지켜주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짧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신경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도 보니까 이제 신경치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신경치료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신경치료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할게요. 그 신경치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씹을 때 아프다. 씹을 때 아픈 이유는 처음 그림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신경치료하는 데가 움푹 파였다.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가봉제가 그림을 바꾸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가봉제를 신경치료를 하면서 구멍을 내고 가봉제를 여기에 채우잖아요. 가봉제를 이제 이만큼 채울 텐데 윗부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씹으면서 조금씩 쓸려 나가요. 떨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이제 신경치료하고 뭔가 식사하시면서 부스러기 같은 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좀 떨어져 나가면 아무래도 혀를 댔을 때 움푹 들어가게 느껴지고, 이거 가봉제 다 떨어지고 다시 오염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생각보다 가봉제가 들어가는 깊이는 깊고요. 그 위에 식사하면서 떨어지는 걸 감안해서 넣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 이제 설명드렸고, 신경치료에 대해서 혹은 신경치료 받으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